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한 30대 새 신부입니다. 작년에 결혼을 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신혼인 듯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결혼 생활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 싶기도 해요. 제가 결혼식을 올렸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기만 하거든요. 어쩌면 저희 부부의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깨어있다는 시대에 저는 결혼 반대라는 역경을 딛고 아침 드라마 같은 일을 겪고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일은 TV에서만 보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직접 겪어보니 현실이 더한 듯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성공하여 지금은 무척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심장이 덜컹하곤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런 채널을 알고 있었더라면 당장 사연을 보냈을 거예요. 그때는 답답한 마음을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고 혼자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연을 보낼 곳이 있고 제 이야기를 궁금해하시고 들어주실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혼했던 그때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수도권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창 코로나 시기에 무척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벌써 수년째 의료인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가족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 의료인으로 일을 하고 있죠. 저희 부모님과 위로 하나 있는 오빠까지 모두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이신 아버지 그리고 간호사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덕분에 보고 자란 것이 있었던 저희 남매는 자연스럽게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의사인 남편까지 온 가족이 병원 식구들이네요. 병원에서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셨던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매도 두 분처럼 병원 일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서부터 장래 희망에 꼭 간호사나 의사를 적곤 했었어요. 아주 어릴 적에는 저도 그런 꿈을 꿈꾸기도 했었지만 머리가 자라며 자아가 생기면서 다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피 보는 것이 불편했었어요.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살피고 치료하는 일은 좋았지만 수술방이나 처치실에서 피를 보는 일들은 영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또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부모님이 그만큼 고생하시는 걸 볼수록 저는 부모님이 바라시던 꿈에서 점점 멀어져 갔었죠.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취미로 해오던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 목표를 잡아갔습니다. 특별히 재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오빠가 열심히 의사의 꿈을 키워가는 동안 저는 다른 꿈을 가졌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던 부모님 덕분에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때까지도 예술가적 기질을 버리지 못하던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그렇게 저는 악기를 전공하여 대학에 진학했고 2년 동안 음대생으로 지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오빠가 의대 실습을 다니는 것을 보고도 저와는 다른 길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또 한 번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계기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별건 없었어요. 우연히 부모님 심부름으로 어머니가 일하시는 병원에 갔다가 엄마가 온몸으로 환자를 돌보시는 모습을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았던 거죠.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병원 얘기를 전해 듣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나이 들고서 보게 된 모습은 충격과 다름없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한 생명을 살려내고 끝까지 보살피는 행위들이 고귀한 일처럼 느껴졌었죠. 감명을 받은 제 마음을 눈치채신 엄마는 여전히 제가 의료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 듯 보였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일한다고 꼭 의사일 필요는 없다고 하시면서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엄마를 닮았으니까 엄마처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병원 일을 잘 해낼 거라 해주셨습니다. 엄마의 조언을 듣고 고민 끝에 저는 음대를 그만두고
간호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대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간호사 일을 해오고 있죠. 처음에는 수술방 실습도 무섭고 피를 보는 것도 꺼려졌었지만 막상 하다 보니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남들보다 2년 늦게 시작한 만큼 한 번을 쉬지 않고 계속 병원 일을 해왔고 꾸준히 경력을 쌓으며 업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와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셨어요. 의료인으로서도 부모님으로서도 늘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으셨죠. 그래서 자식들을 잘 기르셨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늘 성과를 보이시며 모자람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아버지는 병원장까지 올라가셨고 어머니도 다른 병원에서 간호부원장과 교수 일을 겸임하고 계셨어요. 은퇴를 앞둘 시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들의 귀감이 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편한 길을 택하려면 처음부터 부모님이 계시는 병원에 갔으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낙하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던 저는 일부러 부모님이 계시는 병원을 피하며 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계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쩍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 병원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아버지의 병원 상황을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마침 저는 새로운 병원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고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권유로 병원에 이력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경력도 나쁘지 않았고 당시로는 사람이 부족할 때였으니 저는 당연히 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전에도 그 후에도 아버지가 저의 일에 관여하시거나 제가 아버지 덕을 봤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엄하셨던 아버지가 저의 편의를 봐주실 분도 아니셨고 병원에서도 가족 관계라는 건 끝까지 숨겼기에 병원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집에서는 예쁨 받는 딸로서 정답게 지내더라도 병원에서는 직장 상사와 직원으로서 공과 사를 지키며 지냈었죠. 그래도 왠지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기는 했었네요. 그 후 병원 생활을 하며 한창 바쁘고 정신없을 그 시기에 저는 열심히 뛰어다녔고 피부가 무르도록 고생했습니다. 다들 코로나가 그리 장기화될 줄 몰랐던 상황이라 매일 바뀌어가는 급격한 상황들 속에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덕분인지 저는 입사를 하자마자 직원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의사 간호사들 할 것 없이 저희는 모두 동지애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상호 씨를 만나게 되었죠. 첫눈에 호감이었던 상호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굳은 일이나 더러운 일은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다른 젊은 의사들과 달리 저희 간호사들에게나 환자분들에게나 늘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병원 환자분들은 잘생긴 선생님이 성격도 좋으시다며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상호 씨에게 조금씩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는 저 혼자만의 마음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다정한 사람이니 저한테도 잘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점점 제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상호 씨 덕분에 저희는 연인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병원에서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바쁜 와중에 연애를 한다며 얘기를 듣는 것도 껄끄러웠지만 평소에도 부모님과 모른 채 할 정도로 공과 사를 구분하던 저였기에 병원에서는 일절 연애 감정 없이 일만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서로 알게 모르게 챙겨주다 보니 아주 선을 긋고 지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병원 안에서만큼은 서로보다 환자에게만 집중하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지나다니면서 얼굴을 마주치고 점심을 같이 하는 것 말고는 병원 안에서 마음 편히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저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한참 뒤에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까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으니 말이에요. 사실 저는 상호 씨에게도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말이죠. 만남을 시작하면서 말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그 사실이 저희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상호 씨는 남들이 부러워할 의사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신의 직업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거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은 환자들을 고치는 일을 할 뿐이고 그런 자신도 언제라도 환자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죠. 그랬으니 제가 병원장님 딸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더 좋아하거나 결혼을 서두를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같이 병원에서 지내는 걸 더 부담스러워했었겠죠. 그래서 저는 굳이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남자친구에게까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님을 뵙고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 그때까지라도 저희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비밀리에 2년 가까이 연애를 해왔고 어느새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만나면서도 늘 느꼈었지만 상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잘할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만나는 동안 저를 무엇보다 아껴주고 진정어린 마음을 보여주었기에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함없었죠. 그런 상호 씨가 어느 날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독 부끄러움도 많고 말주변이 없는 그 사람이 긴장해서 손을 덜덜 떨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을 보며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이미 전달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전에 상호 씨의 어머님을 먼저 뵙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가볍게 만나 식사 정도 하는 자리였어요. 상호 씨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 근처에 오셨는데 오신 김에 가볍게 인사만 드리자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식사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어머님이 제 이야기까지 하신 것을 듣고도 어머님의 권유를 마다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상호 씨의 어머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예쁘다며 동네 잔치를 하고 싶으시다던 어머님이 상호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돌변하셨어요. 병원을 차려줄 만한 여자를 데려올 줄 알았는데 겨우 간호사를 데려왔다면서 속이 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 아드님 앞에서는 간호사 며느리를 보게 되어 기쁘시다고 하셨던 분이 아들이 사라지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의사와 간호사의 급을 나누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무시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도착해서 제가 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생각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상호 씨에게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나를 예뻐하시는 줄만 아는 사람에게 말을 꺼냈다가 괜히 우리 사이만 멀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선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라며 제가 따로 만나 뵙고 마음을 돌려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어머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따로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는 더더욱 속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속마음은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상호 씨에게 이야기해서 모자간에 이간질을 하지 말고 가난한 간호사인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셔도 모질다 싶으셨나 봐요. 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면 제가 적당히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저도 그리 유순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였기에 별말도 못하고 참았던 것이지 헤어지라고 하신다고 헤어질 만큼 바보는 아니었죠. 제가 반응이 없자 급기야 어머니는 저에게 매일같이 연락을 하셔서 병원에서 일을 못하게 하시겠다며 협박을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협박과 악담에 저도 점점 진이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기보다 내가 이런 집에 시집가도 될지 현실적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는 싫었고, 결혼을 하려니 시집살이가 걱정되었고,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스스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황을 피하는 사이 어머니도 많이 안달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남자친구 몰래 저를 괴롭히셨으니까 웬만하면 아들이 일하고 있는 병원까지는 찾아오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어머니를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바쁠 오후 시간 상호 씨 어머니가 병동까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연락을 피하고 대꾸가 없으니 답답하셔서 오신 것 같은데 아침까지 저를 닥달하던 문자를 그냥 무시했는데 그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어머님은 저에게 어른이 연락을 하면 받아야지 연락도 안 받고 싸가지가 없다고 하시면서 본인 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모자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고 난리를 피우셨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걸 보니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시어머니들은 이래도 되는 법이라도 있는 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예비 시어머니와 말을 하려니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도 그때까지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이시기에 진정시켜 돌려보내고 최대한 조용히 일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애초부터 작정을 하고 오셨던 건지 사사건건 제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거시더니 기어이 제 머리채를 잡아채셨습니다. 본인의 귀한 아들이랑 결혼해서 팔자를 펴보려는 속셈이 다 보인다고 우리 귀한 아들한테 떨어지라면서 어머님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포효하듯 악을 썼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저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오신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 속에서 제가 머리채를 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는 놀라셔서는 비밀도 잊으시고 제 이름을 부르셨죠. 병원장님이 가까운 사이인 듯 저를 부르시는 눈치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병원장님을 보고 인사를 하자 아들의 직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어머님 역시 정신을 차리는 듯 행패를 멈추었습니다. 어머님은 병원장님 앞에서는 얌전해지셨고 다들 병원장님과 제 사이가 무슨 사이인지 궁금해하는 와중에 저희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딸 머리채를 잡고 있냐면서요. 그러자 어머님도 제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보시고 상황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끝난 어머님은 아까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얼어붙은 듯 입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 몰골을 보고 기겁하신 아버지는 제 머리를 뜯어놓은 어머님에게 당신 대체 누구냐면서 남의 병원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남의 딸을 잡고 있냐면서 업무 방해랑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직원들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병원장이신 저희 아버지까지 나와서 실랑이를 하게 되자 온 병원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저희 병동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회진을 돌고 있었을 남자친구 역시 저희 병동으로 와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과 어머님과 남자친구까지 그 상황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난리를 당한 것도 창피했지만 온 병원에 저희 부녀의 관계가 다 밝혀지게 된 것이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뒤늦게 달려온 상호 씨 역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병원에 와서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흔들다가 병원장님에게 혼나고 있는 엄마와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병원장의 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동시에 접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어요. 신기한 것은 이후 어머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 같은 게 어디 아들을 넘보느냐며 길길이 화를 내시더니 어머님에게는 제가 병원장의 딸이라는 것이 그렇게나 대단한 일이셨나 봅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일하는 병원의 병원장 딸인 제게 그 행패를 부린 것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으신지 저를 하찮게 대하시던 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자세를 낮추며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식 일이다 보니 눈이 돌아가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시면서 우리 오해를 풀고 잘 지내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까지의 일은 모두 실수였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며 용서를 구하는 어머님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하신다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저도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의 태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런 자신의 어머님을 앞에 두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호 씨를 보니 괜히 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상처받았던 것은 제가 아니라 상호 씨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콩 심은데 콩이 난다고 하지만 상호 씨는 그런 어머니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머님도 알고 계셨기에 여태 아들 앞에서는 고상한 척 본색을 보이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어머님의 만행을 뒤늦게 알게 된 상호 씨로서는 그 상황이 곤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그제서야 아들의 체면을 생각하시는 듯 시종일관 제 기분을 풀어보려 애를 쓰셨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던 상호 씨가 일을 수습해야겠다고 판단한 듯 아버지와 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병원 정리가 우선이라면서 양해를 구하고 어머님을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표정으로 연신 죄송하다고 꾸벅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들 별말 없이 마무리되었어요. 병원에서 그 난리를 쳤다고 한들 이제 제가 병원장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서 캐물어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오히려 직접 와서 물어봐 줬으면 저도 속 시원히 얘기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제가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뒷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단속을 하고 다닐 수도 없으니 이래저래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이래서는 하루빨리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을 하니 저는 또다시 어머니께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해봤지만 그날 어머니의 행동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미안하다고 문자만 남긴 채 그날 이후 며칠간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출근은 계속하는 것 같았지만 저를 일부러 피하는 건지 식사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고 병원 안에서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성격이 급한 저였으면 당장 가서 변명이라도 했을 듯한데 남자친구의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그 사람이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고 3일째 되던 날 남자친구는 결국 저를 찾아왔어요. 며칠 사이 괜히 수척해 보이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참 고생 많으셨다며 어머니를 걱정하던 말을 하던 사람이었으니 그런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의 머리채까지 잡은 것을 알고는 제정신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제게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몰라서 미안하다면서 본인이 병원을 떠날 것이고 어머님이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면서요. 남자친구는 결국 제게 이별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헤어져야 하나 고민했던 저였지만 막상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듣게 되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헤어지는 상황이 맞는 건지 대체 왜 헤어져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중간 노릇을 잘하겠다는 그런 한 치 앞도 모르는 약속을 쉽게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집을 알기에 저도 선뜻 붙잡지 못했습니다.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붙잡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상호 씨가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상호 씨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퇴근할 때까지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이전과 달리 굉장히 저자세로 나오시는 어머님은 제가 거절이라도 할까 전전긍긍하시며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한참 후에 하신 말씀은 상호 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아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다면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지 제게 사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전부 믿지는 않았지만 상호 씨의 마음은 믿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고민을 하던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상호 씨와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아버지 역시 오랫동안 봐왔던 상호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어머니 문제만 해결되면 하루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호 씨가 문제였습니다. 제게 다시는 상처를 줄 수 없다며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제 말에도 떠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겨우겨우 설득하고 어머니의 다짐까지 받아내고서야 저희는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앞으로 저희 결혼과 결혼 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시고 제게 다시는 상처 주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저를 너무 어려워하시고 조심스러워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요즘은 제가 조금씩 다가가는 중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전의 일들을 전부 없는 셈 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천천히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면서 어머니와도 잘 지내보려 노력 중입니다. 남편과는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하기만 한데 남편의 어머니와는 척을 지고 있으니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모든 인생이 드라마틱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제 행복을 지키려 노력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